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0일 오후 3시 2분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알트코인, 두 번째로 비트코인, 세 번째로 미국 증시 내용들을 다뤄드리고, 아무래도 비트갱스터 영상에서 알트코인 관점 빠질 수가 없겠죠. 알트코인 상승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솔라나 NFT 그리고 플레이투언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분을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실제 영상에 추천드렸던 게 세럼이었죠. 세럼도 좀 강하게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업비트가 또 불안하게 좀 자발트 위주로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들 관점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비트코인은 어제 강하게 반등분이 보여줬는데 과연 단기 고점이 나왔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기존의 관점대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1시 국내 시간으로 23시죠 파월이 또 한 번 더 연설이 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용 받아가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트코인 관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전 추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트코인들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7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죠. 4시간봉 200일선.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면은, 자, 200일선을 켜봤을 때 4시간봉 기준으로 캔들이 200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분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큰 추세를 봤을 때, 자, 21년도 차트랑 같이 보면은 200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줬을 때 시장 자체가 강세장을 보여줬었고, 반대로 200일선 아래로 차트가 빠져줬을 때, 4시간봉 기준으로 4시간봉 차트가 200일선 아래로 빠져줬을 때는 시장이 약세장으로 빠지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추가로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으로 200일선 위로 캔들이 올려줬을 때 알트코인들도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21년도 8월 달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거의 NFT에 해였다고 봐도 되겠죠. 자, 해당 자리에서 NFT가 거의 뭐 400에서 500%가량 상승분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22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시 또 200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줬을 때, 자, 이때는 웨이브가 거의 플러스 800%가량 상승분을 보여줬었죠. 자, 이후로 200일선 위로 4시간봉이 올라와준 게, 자, 이때가 22년 7월 달인데, 이때가 22년도 7월부터 8월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플러스 200%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가 200일선 위로 캔들을 올려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인 불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이 200일선 위로 단기적으로 차트를 올려주면서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자, 이제부터는 크게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줬습니다. 처음으로 4시간봉이 200일선 위로 올려줬을 때가, 자, 이때가 1월 7일인데 캔들을 이번에 200일선 위로 처음으로 안착시켜주면서 질리카가 7월 8일에 플러스 22%가량 상승분을 보여줬고, 어제 새벽에 앱토스는 플러스 40%까지 반등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알트코인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4시간봉이 200일선 위로 올라줬을 때 지금 이 가격대가 달러 기준으로 16.9K입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16.9K 라인, 자, 지금의 이 200일선 라인만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인 반등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비트에서 관점 공유박에다가 지금 알트코인 추가적으로 반등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메타디움 이런 것도 원화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 저점부터 플러스 30%가량 상승분이 나와줬었죠.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16.9K 라인만 깨지 않아준다면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인 반등분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영상 초반에 아쉽게도 자발트가 좀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상승의 시작과 상승의 끝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발트들이 좀 반등분을 크게 좀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었는데, 자, 이때가 11월 5일 6일 7일, 마지막이 11월 8일입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이 나오기 직전 자리에서 자발트 코인들이 크게 반등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가량 빠져줬던 자리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오늘 영상 요약이라고 해서 알트코인 상승 관점을 유효하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알트코인 추가적인 반등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자발트 위주로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코인들 위주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엽전 코인들, 액면가가 1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저는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검정색 실선, 자 일본 기준으로 지금의 검정색 실선 위로 캔들을 이제 막 올려준 코인들이 크게 반등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발트 상승과 이후의 비트코인 하락을 메타디움 하나로 예시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패턴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발투 그리고 엽전주 100원 이하로 형성된 알트코인들이 좀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은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자리, 제가 보고 있는 마지노선은 16.9K입니다. 16.9K. 다음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솔라나 NFT P2 계열이 추가적인 상승분이 좀 가능할지,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제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세럼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럼 보면은, 세럼이 어제 일본 기준으로 장대 양봉으로 반등분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패턴 과거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거랑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세럼처럼 제가 일본 기준으로 이미 장대 양봉으로 올려준 코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라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6일 전에 올려드렸던 게 코스모스입니다. 자 코스모스처럼 일봉이 21선 위로 올라오고 이미 장대로 뽑은 애들은 이 캔들의 절반 자리,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중단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 시가 라인까지도 보러 가야 될 자리가 열릴 거다. 자 만약에 세럼 코인이 지금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지금의 자리에서 마감해 준다면,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이 뜨는 걸 보고 진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이 만들어 준다면 그 양봉을 기준으로 지금의 이 나왔던 꼬리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세럼이 종가 마감을 여기서 해준다, 그리고 다음 봉에서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나왔던 이 저점 라인이, 자 꼬리가 정확하게 277원입니다. 277원이라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4.5% 구간, 밑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받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가야 될 손절 라인은 지금의 이 꼬리 라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캔들이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종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 봉에서 최대한 양봉이 뜨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그 외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자발트 중에서도 액면가가 1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좀 엽전주 위들, 그 중에서도 일본 기준으로 21선 위로 이제 막 올라온 코인들이 있다면 그런 코인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관점으로는 단기 고점이 나온 건지 혹은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좀 가능한지 라고 좀 카테고리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은 이유가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의 이 상단 라인인 빨간 추세 라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관점에 있어서는 과거 프랙탈 관점에서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차트처럼, 자 여기서도 직상승으로 임펄스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를 우측으로 끌면서 조정의 조합의 형태로 상승이 나와줬을 때, 과거랑 지금의 차트랑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고점을 3번 높여주는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 오버슈팅이 나와주면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채널의 하단부를 뚫는 자리에서 하락이 더 깊게 나와줄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차트랑 절대 100% 똑같이 프랙탈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랑 제가 똑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자 과거 11월달 차트에서도 하락이 시작했던 기점이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왔던 기점입니다. 자 지금 차트도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게, 제가 분명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라인인 16.9K, 제가 처음에 알트코인 관점에서도 16.9K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16.9K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 관점이 틀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표시되었던 채널의 중단 라인 그리고 마지노선, 자 16.9K 라인,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리스크 자리, 우리가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16.9K 라인인데, 제가 16.9K를 깨기 직전에 채널의 중단 그리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으로 반등분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테더 도미넌스를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장기적인 상승 채널의 중단 라인을 저항받아주고 떨어져 주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 이 하락분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하락분이 나와준다면, 자 현재 기준에서 반등, 자 현재 기준에서 바로 하락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4%가량 하락분이 나와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추세 라인, 이 바닥 라인이 좀 더 짧아질 겁니다. 만약에 시간을 끌어
털어준다면 이 바닥 라인이 좀 짧아지면서 그 반등분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이 나와주면은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분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등, 비트코인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 혹은 지금의 채널 라인을 깨고 새로운 하락을 시작하는 가능성, 지금 이 두 가지가 저는 오늘 파월의 연설에 있어서 좀 방향성이 갈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오후 11시에 나와주는 파월의 연설에서 정말 특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자, 최근에도 나와줬었죠. 12월 달에 FOMC 의사록에서 연내에서 연준 안에서는 기준금리를 2023년도에 인할 가능성은 없다, 희박하다, 이미 2023년도에 대해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자, 이번 연설, 오늘 나와주는 11시에 나와주는 이 연설에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 23년도에 금리 인하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분명 충격은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16.9K 이 라인을 지켜준다, 이 라인까지 떨어져 줬는데 16.9K 라인을 지켜주고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채널의 중단 라인까지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 1월 12일에 나오는 CPI 발표까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상승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준다면 지금의 이 채널의 중단 라인 그리고 채널의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해 줬을 때 여기 표시드렸던 17.5K를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저는 전부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가 될 거다, 매도 자리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시 이 채널 안으로 캔들이 들어와 줄 때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잡아볼 수 있는 쇼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가 어떻게, 파월이 또 어떻게 발표를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파월이 정말 다 앞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그냥 무조건 잡겠다, 금리 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정말 하락하지 않는 이상 16.5K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좀 롱을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리면은 이 자리서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계속 좀 쇼타점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종목을 진입을 하게 되거나 좀 포지션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비트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내용 가장 빠르게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비트에서 관점 공유방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관점 브리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